그 선거제도를 빼앗겼는데 그 선거제도의 문제가 100일 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대통령께서 전면 항복선을 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 그리고 그 위임의 조건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충직히 봉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약을 했는데 그냥 반역을 해가지고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에게 다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국민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도래한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여러분들 방치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역할을 방치하고 언론이 언론인 역할을 방치하고 식자청들이 식자청의 이런 역할을 다 방치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 이런 만연한 나라가 뭐가 이런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게 나는 참 이걸 보면은 이렇게 가서는 그리고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 본인들은 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우리 편이 이런 권력을 잡으면 땡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다 피해자가 될 거 아닙니까? 투표,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 당이 얼마나 덕을 받는지 여러분 지금 보실 겁니다. 홍상을 세우려는데 북한 간첩들이 난데없이 지랄들을 해서 지금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죠. 홍 시장이 바로 어제 우리 역사에 굴곡은 있었지만 국민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근대화 추진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기려야 할 위대한 업적이다. 대구시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출발인 섬유산업 도시로서 박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 70% 찬성과 압도적인 시의회 활기를 불여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요. 그러니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 뭐가 있어요? 바로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간첩놈들이라 또 민주당처럼 배은망덕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모함하는 차생적 간첩놈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급기야는 무슨 짓을 했느냐? 홍 시장이 의회 나와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또 누가 간첩들 아니고 막대 먹은 천하의 쌍놈 새끼들 아니랄까봐 또 그 대구 의회를 쳐들어가서 소리치고 연병을 떨가지고 지랄을 쌈싸먹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또 홍 시장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 거기에 왜 간첩들이 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랄을 하냐고. 상하라고 하지 말라는데 스타벅스도 커피가 안 팔려서 접을 정도로 지금 존망하는 도시가 광주인데 여기에 아무짝도 쓸모없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떡하니 들어선 거 봐. 그리고 지금 광주, 목포 곳곳에 들어선 대중이 동상들도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부터 없애라고 했던 정일성 공원 사업 백지화 됐다는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렇게 대중이까지 우상화를 하다 못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냈던 북한군까지 빨아제끼는 것들이 지금 누구한테 우상화를 한 해만에 연병을 떠냐고. 풀로도 따라잡지 못했던 중국을 한 방에 역전시킨 사람이 누구요?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아니야. 68년에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딱 때려부시고 인재들 다 잡아줄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인고속도로 깔고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고. 그리고 중국 문화혁명 70년대 중반까지 다 때려부실 때 우리는 전세계 강대국들한테 돈 빌려다가 제철소 만들고 확단지 만들고 조선소 만들고 자동차 공장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한국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탈리아 공항에서까지 대접받는 나라가 되냐고. 이게 지금 이탈리아 공항 입국장인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다음에 한국 넣고 이 나라 사람들은 유럽연합 시민 대우해줄 테니까 옆으로 가서 입국 심사 받으라고 이렇게 떡하니 써있잖아. 여러분들 이래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우상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 지금 핵대중이 광주에서 세이드 취급받는 거 봐. 그렇게 북한은 핵개발 안 한다면서 돈 퍼나는 게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때문에 걱정하면서 사냐고. 그리고 정일성공도 보세요. 북한군 응원가를 만든 놈을 누가 간첩병대 아니랄까봐 신나게 빨아제끼더니 급기야는 공원까지 만들어서 추모를 하자고 나빠겠죠.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지금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많은 전시장 중에 박정희 컨벤션 센터가 있기를 해요. 아니면 박정희 광장이 있기를 해요. 아니면 박정희 도로가 있기를 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전시장이라서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봐도 저래봐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건 진짜 천운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는 왜 아직까지 박정희 컨벤션 센터 하나 없고 이승만 광장 하나 없냐고. 이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코드는 배은망덕이라는 소리가 안 나고 배기했냐고.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편으로 봤을 때 문재인의 하수인인 조국도 같은 편이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립니까? 이렇게 조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사기를 치고 있고 이제는 사료까지 뿌리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없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조국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조국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배지가 떨어지고 집행유예나 조금 살다가 보석으로 풀어줄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5년간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조동아리로 밝혔듯이 앞으로 10년을 정치하겠다 이런 말, 즉 차차기 대선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자격 미달의 범죄자가 대선에 나와준다면 우리 쪽이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수준이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에 분노가 치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영수회담이 끝난 뒤에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세력이 모여갖고 작당 모의를 하지 않았어요? 좌파 쪽은 크게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대파 아닙니다. 이재명파와 문재인파. 일단 문재인 쪽으로 조국을 비롯해서 약 20여 명 정도의 당선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쪽수는 이재명보다 훨씬 딸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문재인파가 훨씬 파워가 있고 실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수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과 이재명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어져야 문진거 게임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조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조국이 하는 짓거리는 100%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국이 이재명을 뒤통수를 때리면 때렸지 돕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 특검을 밀어붙이겠다. 이재명과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며칠 만에 배신되는 거 보세요. 아무튼 이번에 22대 총선은 그야말로 사기 선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싶고요. 문재인의 공작이 또다시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이 TK에서 설치고 다닐 때부터
눈치를 챘지만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정치에 신문이 나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라 지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200석을 넘기지 못하게 즉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해서 친이 부대격인 조국혁신당 조국을 문재인이 밀어주면서 민주당에 갈 의석을 갈라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12석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의 따까리 조국이 이재명을 상당히 고록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동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디 매봐서 윤석열이 총선에 대패를 하고 특검을 받아야 하는 표정입니까? 너무나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믿는 구석은 바로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드렸던 문재인과 새롭게 등장한 친윤석열 인사 조국이라고